네, 안녕하세요. 파파게러지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방송 우파TV에서 이 차를 한번 이제 별로 안 좋다고 했더니 댓글 부대가 왕창 와가지고 막 악플 너가 뭐냐, 너 외제차만 좋아하냐, 뭐 된장남이다, 뭐 막 똥이니 뭐니 막 하면서 막 장난 아니게 글을 쓰고 가셨어요. 제가 사실 그런 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야, 비교할 거면은 풀옵션도 같이 비교해줘 해가지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G90 풀옵션 차량입니다. 어렵게 구했어요. 네, 이 G90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형상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자체가 G 매트릭스라고 해서 디자인을 적용한 최초의 차량인데, 다이아몬드가 빛을 통과할 때 나는 뭐 문이나 뭐나 이걸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지 했는데 보니까 벤틀리 애들이 그러거든요. 크리스탈이나 모나에서 막 비치는 뭐 유리잔이나 해서 그런 걸 차에 적용을 했는데, 얘네가 알고 보니까 지금 디자인한 애가 벤틀리 디자인했던 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어넣지 않았나, 벤틀리처럼. 근데 전면부를 보니까 뭐 그때 설명한 것처럼 저는 이거 까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별로예요. 이거는 디자인은 여러분들도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사실 G 매트리스고 뭐고 그냥 별로예요. 여기다 그냥 슈퍼맨 같고, 제가 이거에 맞춰서 오늘 또 G자 이렇게 쓰인 티를 입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듀얼 헤드램프라고 해가지고 LE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 안쪽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붙여 놓으니까. 그리고 그릴 안에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CC 그 레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차선 유지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것도 가능하고, 이제 자동 운전이 되게끔 이 센서,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방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 차량은 주차할 때 어라운드 뷰가 적용돼서 하늘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주차할 때 되게 굉장히 쉽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오면은 호불호가 많은 이 불판일,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휠도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휠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지 했더니 예전에 현대자동차에 보시면 스텔라라는 차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휠이 옛날 차에 이런 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니 엑셀이었나? 거기에도 이런 휠이 비슷한 게 있었던 거고, 그게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휠도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이거 계속 까기만 하는데, 디자인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나의 그 여러 차량을 둔 오너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리피터가 달려 있는데, 이 차량은 그게 빠져 있고 밑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뜻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라운드 뷰 때문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크롬 해가지고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블랙 배지네 뭐네 뭐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블랙을 적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들도 그런 옵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사실 크롬은 좀 부의 상징? 좀 고급차의 상징이기 때문에 크롬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손잡이도 마찬가지고요. 뒤에가 문짝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순정인데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썬팅한 게 아니에요. 원래 유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옆쪽으로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그 그랜저 같기도 한 모양이 이렇게 점점 이어지면서 뒤로 가면은 아예 그냥 쫙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피구왕 통키 같기도 하고, 피구왕 통키 여기 불꽃만큼 하나 더 있으면 그게 이 느낌이야! 브레이크 등 이쪽에 있으면 그거 같기도 한데, 아마 이 디자인 자체가 보면 한국 시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북미 쪽을 좀 노리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인 이 생김새 자체가 보면은 미국 차랑 좀 외형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굉장히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때 우파TV에서도 얘기한 대로 머플러도 다이아몬드 형상입니다. 여기 이제 엠블럼, 논란이 된 이 제네시스 크게 된 엠블럼들이 잔뜩 여기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사면은 과감하게 저는 이 엠블럼을 빼겠습니다. 잠시만, 키를 하나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볼 게 있어. 트렁크 버튼을 누르지 말고, 요즘에 막 짐을 들고 있으면 막 버튼 누를 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거 없이 이렇게 하면 열리는 기능이 있는데, 이 키를 갖고서 이렇게 열리는데 이거 안 열리나? 잠시만요. 잠갔다가 다시 한번 키를 이렇게 다가가서 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있을 텐데. 근데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 야사비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나? 아, 이런 기능은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 요즘에 다른 차들은 이렇게만 하면 그냥 트렁크가 싹 열리거든요. 그거가 없다는 게 좀 살짝 의아해합니다. 트렁크 크기는 진짜 국산차가 갑인 것 같아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우퍼도 있고 뭐 냉장고 때문에 이런 거 일부러 빼고 걷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옵션을. 트렁크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근데 얘는 보니까 광활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운전석 쪽 측면으로 오면 소프트 크로징이라고 해서 살짝만 딱 닫았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차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방음제나 이렇게 고무 몰딩을 좀 두껍게 쓰는데, 지난번에 이거 없는 차를 타보니까 세게 닫았는데도 잘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 크로징 옵션이 되게 절실했는데 얘는 이렇게 너무 잘 닫힌다, 적용이 돼 있네요. 보시면 이제 샤크핀 안테나가 적용돼 있고 선루프가 적용이 되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크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선루프를 선호했었는데, 뭐 주행 중에 깨짐이나 혹시 주행 중에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호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선루프가 다시 작아지고 있습니다. 외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디자인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할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현대 측에서는 파격적인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에쿠스, 미쓰비시 시대 때 같이 만들었던 에쿠스부터 신형 에쿠스, 그 다음에 뭐 EQ900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다 보면 대부분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익는 그런 대형 세단의 풍경이었는데, 지금 딱 보면 디자인이 너무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렉서스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바뀌었을 때 욕을 엄청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이쁘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됐는데, 얘도 나중에 이 디자인이 좀 더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이 G 매트릭스라는 게 시작이 돼서 제네시스에 모두 적용이 되면 익숙해져서 예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안 이쁘다 그런 거보다 그동안에 해왔던 현대에서 만든 대형 세단의 그 라인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미용실 갔을 때 미용사가 머리 잘 잘라놨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너 머리 되게 잘 됐어, 너 되게 예뻐 이런데, 내가 볼 때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옵션 있는 차량 없는 차량 외관은 똑같은데 실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실내에서 제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실내 다시 좋은 거 보내줄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실내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그때 깠던 걸 후회합니다. 어쨌든 실내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때 그 버튼이나 이런 거랑 다 똑같아요. 똑같고 좀 달라진 게 있으면 가죽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재질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지난번에 있던 거는 회색톤 빛깔의 플라스틱이 쓰였는데 얘는 블랙톤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톤이 좀 더 다운된 느낌이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인터페이스고, 이번에 이제 기아도 얘네들도 보면 그 AMG부터 시작해서 기아가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도 이거 처음 썼을 때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파킹 버튼을 누르는 버튼인지 모르고 오토매틱 기아 보면 맨 끝에가 P잖아요. 맨 끝에다 놓고 딱 놨더니 후진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었는데 이걸로 바뀌어 버렸네요. 이거 어른들도 좀 많이 실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이 크게 돼 있는데, 아쉬운 게 사실 이쪽 트위터 쪽에도 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알루미늄 그릴을 적용해 준다거나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빠져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마감이 그때 그 차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거를 지적했었냐면, 그 방송에서는 편집이 됐었는데 룸밀러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이음새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때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회색으로 돼 있었는데 이 이음새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면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버튼 있는 데 근처가 이렇게 하얗게 불 갖다 대면 이렇게 살짝 늘리면 늘어난 느낌처럼 하얗게 이렇게 일어난 게 있었었는데, 그런 것까지 올리면 좀 논란이 될까봐 편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원래 옛날에는 고급차의 상징 우드도 적용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빠졌네요. 그리고 이쪽을 열면 수납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핸드폰이 충전이 돼요. 인식률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국산차가 이런 게 좋은 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적용이 바로바로 돼 있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의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폰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은 그 애플 카케어 그걸 지원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산차가 옵션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외제차보다 국산차가 옵션이 더 많은데 얘는 오히려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뭐냐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차들 같은 거 요즘에 여기다가 이름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일일이 이렇게 돌려서 쳐야 돼요. 이게 조금 빠져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이나 이런 거 열선은 다 이쪽에 달려 있고, 다른 차에서 찾아보기 특별한 기능을 찾는다면 이 핸들 옆에 여기 문짝에 보시면 스마트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신체에 입력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 제가 키가 180 좀 안 되니까 174. 앉은 키가 제가 큰 해놓고 몸무게가 제가 90은 안 넘어요. 세팅을 한 다음에 자세 분석을 하면, 자세 분석을 한 다음에 얘가 추천하는 자세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네시스가 제 몸에 맞게끔 시트 포지션을 맞춰준 거예요. 앉아보니까 추천한 자세에 이렇게 앉아봤는데 편해요. 나쁘지 않아요. 시야도 굉장히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신기하고 국산차에만 있는 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대형 세단은 운전 피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마사지 시트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는 어차피 뭐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뒤에 타시는 일이 더 많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상석, 네, 최고의 자리인 요 뒷자리, VIP만 앉는다는 요 뒷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앉아봤는데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가 살짝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쿠션이 이렇게 뒤에 적용이 돼 있어서 이건 좀 편한 것 같아요. 잠도 잘 수 있고 이렇게 여기 조금 누우면 여기 좀 남는구나 이렇게 누우면, 가운데 콘솔 박스를 이렇게 내리면 조작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뒷자리에 커튼도 조작을 할 수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에어컨, 미디어나 이런 거 재생할 수 있고, 12V 시가책 아울렛이 2개나 제공이 되는데 요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요 위쪽에 보시면 화장 거울도 달려 있네요. 옛날에 뭐 에쿠스도 그렇고 체어맨도 그렇고 뭐 항상 이쪽에 달려 있었으니까 그대로 달려 있고, 조명도 그대로 있는데 뭐가 특이하냐면 이 앞에 좌석 있잖아요. 요거를 버튼을 하나 누르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밀려서 접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접히는 게 아니라 앞에가 완전히 누워요.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앞에가 누워도 그 위에 헤드레스트, 이 머리 받침대 때문에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해서 기역자를 꺾어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TV가 달려 있는데 이 TV가 의자가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거든요. 모터가 달려서. 그다음 두 번째로 아쉬운 게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막 또 옆으로 눕고 싶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긴 편한데 뭔가가 아쉬워요. 뭐냐, 러그 서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발 받침대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요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발 올리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좀 흘러내릴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리클라이너 각도가 다 조절이 되는데 제 몸에는 아직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움직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타 다른 차보다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흐름 같은 느낌을 넣었으면 고급스럽고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쪽은 스키스로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냉장고 같은 의미 없는 거 넣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안 쓰는 게. 이 B필러 쪽에 보면 에어컨 선풍구가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차량은 이제 소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뭔가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 접합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음 차단에 원활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커튼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 뒤에까지 거맣게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옆에만 프라이버시가 적용이 돼 있고 뒤에는 생 유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기합니다. 의아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가죽 느낌이 기존에 이제 탔던 옵션 없는 차보다는 좀 더 많이 더 좋아졌어요. 그거 말고는 그때 그 차랑 크게 뭐 다른 거는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내려서 주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드는 제가 에코 모드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 커스텀 모드, 컴포트 모드 있는데 일단 그냥 노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감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처음 출발할 때도 밟으면 이제 현대차 특성상 이렇게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벤츠나 그런 것처럼 감이 살짝 좀 더 느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뒤에 선탑자 태우는 VIP 태울 때 그 승차감을 위해서 그렇게 세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굼뜬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어제 받아봤는데 그 직선에서 뚫려있길래 무심결에 이렇게 엑셀을 한번 딱 밟아봤거든요. 근데 튀어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나 지금 신기한 기능 하나 알아냈어요.
에코모드는 좀 더 차가 안 나가는 느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미세한 조정을 원하시면 에코에다 넣고 타시면 되고요. 신기한 기능 하나 알아냈는데, 이게 지금 방금 스포츠를 넣으니까 피스트 이 허리 있잖아요, 이게 확 조이네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운전에 재미나 막 이런 거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밟으면 밟는 만큼 이렇게 스포츠 넣고 나면 다이나믹 운전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코너 돌 때도 그 벤츠나 이런 것처럼 한쪽에 이렇게 공기 들어와가지고 몸을 받쳐주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좋은 차 막 계속 타다 보면은 그런 좋은 기능들에 몸이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아,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얘는 국산차인데, 형 국산차가 옵션이 훨씬 더 잘 돼 있었거든요. 가성비 좋다는 말, 막 그런 게 이제 국산차에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얘만의 이제 특별하게 있는 장점이 이 스마트 키 막 조절하고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거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거 똑같아요. 오히려 더 빠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불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사람들은 댓글에 보니까 당연히 그 가격에 그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게이시 시리즈가 런칭을 할 때마다 보면 수입차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심지어 뭐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막 그런데, 걔네가 그거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랑 똑같이 뭐가 부족한지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굳이 막 이거랑 뭐 롤스로이스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계속해서 비교가 됐던 차량들이랑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뭐 쟤는 뭐 비싼 차만 타가지고 뭐 이 차 성에도 안 찰 거다 이러지만, 이 차도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가성비를 논하기 전에 일단 이 차가 비교하는 거, 이 차가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마감 처리였었어요. 물론 현대에서 만드신 분들은 그런 거를 뭐 염두하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하청 주다 보면은 단가도 그렇고 많이 아쉬워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네가 뭘 차를 아냐고, 쟤는 된장남이다 똥이냐고 이런 얘기가 들려서 좀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는 현대에서 만든 최고급 세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적인 차랑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차들이랑 비교를 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게 보셨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옛날 차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한국차, 외산차 가릴 거 없이 최대한 많은 차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는데, 뭘 해야 되냐?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악플도 좋습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